뾰족하고 날카로운 서유럽 미녀들과 달리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넘치는 동유럽 미녀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양 미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모델 엘레나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매료되어 서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녀의 방 벽면에는 한국 포스터가 가득하고 손에는 서울 야경 사진을 들고 있죠. 정말 갈 수 있을까? 엘레나의 꿈은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놀랄만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에서 엘레나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3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지역에서 인정받는 모델이 되었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거실 벽면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했고 컴퓨터에서는 늘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엘레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는 서울의 야경이 담긴 사진이 들려 있었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엘레나의 친구들은 모두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진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패션과 따뜻한 매너는 이곳 여성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엘레나의 방 한켠에는 수많은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더 진지한 열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새에 매료되었고 발음을 따라하며 즐거움을 느꼈죠. 엄마, 저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식사 시간에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너무 멀잖니.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인데. 하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의 모델 에이전시들을 검색했어요. 외국인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여러 곳에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달 후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에이전시에서 면접 제안이 온 거예요. 엘레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엘레나는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엘레나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도전이 가져다 줄 기회를 생각하면 모든 불안은 사라졌죠. 마침내 출발 당일 엘레나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엘레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죠.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에이전시 직원은 친절하게 서울 시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서울에 온 거예요. 엘레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준비한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엘레나는 짐을 풀자마자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빌딩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에이전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연습했던 한국어 인사를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녀의 노력에 친절하게 박수를 쳐주었고 이내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쇼핑몰 촬영이 있어요. 준비됐나요? 매니저가 물었죠. 엘레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레나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음식 문화도 많이 달랐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문화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모델 업계는 벨라루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더 빠른 템포, 더 많은 사진, 더 다양한 콘셉트가 요구되었죠. 하지만 엘레나는 그 차이를 즐기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는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이 제품은 우리 브랜드의 핵심 상품이에요. 엘레나 씨의 이미지와 잘 맞을 것 같아서요. 한 광고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그 말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죠. 그녀는 촬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물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얼굴이 담긴 광고가 서울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의 거리를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명동에 붐비는 상점들,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북촌한 옥마을의 전통적인 풍경까지. 엘레나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며 이 도시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석 달째 엘레나는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벨라루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모험에 열광했고 특히 2명의 절친한 친구들은 엘레나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받았죠. 정말 멋있다, 엘레나. 우리도 너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 친구 소피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날 밤 엘레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현실이 되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던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엘레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한국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엘레나는 이제 서울의 거리를 자신 있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엘레나가 SNS에 올리는 화려한 촬영 현장과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벨라루스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소피아 안나, 한국에 와보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어느 날 밤 엘레나는 두 절친한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제안했어요. 통화 화면 속 두 친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죠. 엘레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지내는 동안 많은 연락처를 만들었거든. 너희도 모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렇게 2달 후 소피아와 안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엘레나는 두 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안았습니다. 고향의 향기를 느끼는 것 같았죠. 세 친구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함께여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정말 다르네. 안나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선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 엘레나의 도움으로 소피아와 안나도 곧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국적인 매력은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고 세 친구는 종종 같은 브랜드의 촬영에 함께 서기도 했습니다. 패션 잡지에는 동유럽의 새 여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화보가 실리기도 했죠. 주말이면 세 친구는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탐험했어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 일출을 보고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고 경주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캠핑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어요. 한국의 맑은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때로는 꿈만 같아. 소피아가 캠프파이어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니.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된 것 같아.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함께 언어를 배우고 한식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새 친구의 아파트에서는 항상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벽에는 한국 여행지의 사진들로 가득했죠. 그들의 SNS 계정은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소개하는 그들의 콘텐츠는 동유럽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엘레나가 시작한 한국 일상 브이로그는 수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안나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는 길거리에서 팬들을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저희가 당신들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벨라루스에서 온 관광객들이 말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엘레나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 때로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꿈은 한국입니다. 엘레나가 작은 소품샵에서 발견한 액자에 그 문구를 적어 아파트 거실에 걸어두었죠.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째에 접어들 무렵 엘레나와 친구들의 인기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들은 동유럽 모델 신드롬의 주역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절정에 이를 때 그림자도 함께 깊어지는 법이죠. 새로운 동유럽 모델들이 속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톱 모델들이기도 하죠. 한 패션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엘레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소피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었는데 이제는 더 큰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거네. 최근 몇 개월간 그들의 촬영 스케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뚜렷한 경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이전시 관계자들은 점점 더 새로운 얼굴들, 더 젊고 더 완벽한 얼굴들을 찾고 있었죠. 오늘 오디션 어땠어? 저녁 식사 시간에 안나가 물었어요. 엘레나는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하지만 대기실에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동유럽 모델들이 20명은 넘게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한 달 후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의 거실 테이블에는 미납된 고지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모델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어요. 밤늦게까지 새 친구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가는 건 어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엘레나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돌아간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룬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한국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나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일단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우리는 모델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경제적 압박은 그들의 우정에도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서로 말을 하지 않기도 했어요. 한때 꿈의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밤마다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까지인가?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짓눌렀죠. 어느 비 오는 날 엘레나는 또 한 번의 오디션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지만 이번 캠페인에는 좀 더 신선한 얼굴을 찾고 있어요. 디렉터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어가던 엘레나는 문득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흐느낌은 들리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엘레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산을 든 한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남성은 조심스럽게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근처에 따뜻한 차 한잔 할 만한 카페가 있는데. 평소라면 낯선 이의 제안을 경계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엘레나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그는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30살의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했죠. 그들은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는 엘레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군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엘레나 씨는 이미 큰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엘레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진정한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준호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엘레나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퇴근 후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로 여겼지만 엘레나는 점점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누구랑 자꾸 메시지 주고받는 거야? 어느 날 소피아가 엘레나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고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살짝 볼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그냥 한국인 친구야. 준호라고. 안나가 장난스럽게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 그런 친구였군. 언제부터 사귀었어? 아니야,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야. 엘레나는 서둘러 부인했지만 자신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엘레나가 이제까지 만난 한국 남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해 주려 노력했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모델일의 어려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한 식당에 가보는 건 어때요? 어느 주말 준호가 제안했어요. 엘레나 씨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일 거예요.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을 맛보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찬과 함께 나온 궁중 떡갈비의 맛에 엘레나는 감탄했어요. 준호는 각 음식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엘레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통 한식을 맛보니 기분이 어때요? 준호가 물었죠.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렜어요. 모델로서의 성공도 꿈만 같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불안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엘레나 씨는 정말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모국을 떠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용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엘레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 자신을 모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그녀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았어요.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준호와 엘레나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함께 탐험하고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언젠가 자신만의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고 엘레나는 패션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발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어느 날 안나가 엘레나에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나서 한국에서의 내 삶이 모델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엘레나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엘레나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호의 어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엘레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모임 후 준호와 엘레나는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 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지는 그곳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믿어요.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준호.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엘레나는 소피아와 안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어요. 모델 일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엘레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죠. 준호와의 약혼 이후 엘레나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의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직업적 불안정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모델 일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작은 촬영 몇 건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지하게 다른 진로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엘레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피아와 안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실력을 살려 통역 일을 시작했고 안나는 온라인으로 동유럽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준호는 엘레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엘레나가 가진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델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언어의 소질이 있는 편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벨라루스와 한국 문화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엘레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동유럽 지역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날 엘레나는 준호의 소개로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중개하는 중소기업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언어 능력을 자신 있게 어필했습니다. 벨라루스 문화와 한국 문화 모두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네요. 면접관이 인상 깊어하며 말했어요. 특히 지금 우리 회사가 벨라루스와 주변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귀중한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엘레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모델 1의 전성기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성장 가능성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문화적 배경이 강점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신입사원 엘레나 씨를 환영합니다. 첫 출근 날 부장이 그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엘레나 씨는 앞으로 동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들과 복잡한 무역 절차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준호가 매일 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죠.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냈잖아요. 석 달이 지나자 엘레나는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감각은 동유럽 바이어들과의 소통에서 큰 강점이 되었어요. 특히 벨라루스 기업들과의 계약에서 그녀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씨 덕분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적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부장이 회의에서 그녀를 칭찬했죠. 엘레나는 새로운 일에서 점점 더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델 일과는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지만 그것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델 일을 그만둔 게 아쉽지 않아? 어느 날 안나가 물었어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단지 예쁜 얼굴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야.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에서 안정을 찾게 된 엘레나는 마침내 준호와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했고 엘레나의 가족들도 특별한 날을 위해 벨라루스에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도 있었지만 엘레나와 준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졌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뻐. 결혼식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한 엘레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먼 나라에 가는 것이 걱정됐는데 이제는 이곳이 내 진정한 집이 된 것 같구나. 엘레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향을 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 곳 모두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를 지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엘레나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델로서의 경험, 한국에서의 도전,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새로운 역할까지.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봄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엘레나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한국과 벨라루스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어요. 엘레나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정갈한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니다요. 준호가 제단 앞에서 엘레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엘레나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벨라루스에서 왔고 소피아와 안나는 들러리로 그녀 곁에 서 있었죠. 엘레나와 준호의 만남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주례사의 말이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며 더 넓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벨라루스 전통 요리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도 번갈아 공연되었고 손님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즐기며 축하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엘레나의 아버지가 건배사를 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평생 엘레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엘레나와 준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한국적인 미니멀리즘과 동유럽의 따뜻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벨라루스의 풍경 사진과 한국 전통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엘레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주도한 한국-동유럽 문화 교류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덕분에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유럽 지역 총괄 매니저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죠. 이번 분기 벨라루스 시장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엘레나가 회의에서 보고했어요. 현지 문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 씨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앞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도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엘레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을 돕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동유럽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죠. 엘레나는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와 안나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동유럽 관광객들을 안내했고, 안나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며 한국과 동유럽 스타일을 결합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엘레나의 모든 활동을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는 종종 엘레나의 커뮤니티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1주년을 맞아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엘레나, 이것 봐요.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궁금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둘의 이름으로 된 회사 설립 서류예요. 엘준 컬처 브리지라고 해요.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문화 교류와 비즈니스를 돕는 우리만의 회사를 시작하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엘레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우리 회사라고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배경과 내 비즈니스 경험이 만나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엘레나는 감격에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회사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유학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엘준 컬처 브리지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두 사람의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준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회사 개업식에 온 소피아와 안나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아가 말했어요.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 모델 일만 하다가 이제는 사업가가 되다니. 엘레나는 두 친구를 꼭 안았어요. 모든 게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꿈을 이뤄나가자. 그날 밤 엘레나와 준호는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져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엘레나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33살이 된 그녀는 이제 벨라루스에서 온 방문객이 아닌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녀와 준호의 회사 엘준 컬처 브리지는 한국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화교류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엘레나는 회사 창립 7주년 기념 파티에서 축사를 하며 감회에 젖었어요. 행사장에는 한국과 동유럽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엘레나와 준호의 가정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8살 된 딸 소라와 5살 된 아들 미하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두 나라의 문화적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고 있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벨라루스에 대해 발표했어요. 친구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졌어요. 소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벨라루스에 같이 가보자.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곳도 보여줄게. 엘레나의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고, 엘레나의 가족도 가끔 벨라루스를 찾아갔습니다. 소라와 미하일에게 양국의 조부모와 친척들은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들은 두 나라의 풍습과 명절을 모두 즐기며 자랐어요. 소피아와 안나도 각자의 삶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소피아는 유명 여행 작가가 되어 동유럽인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안나는 서울 패션 위크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세 친구는 여전히 가끔씩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 커피숍에 모인 세 친구 중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바리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그냥 모델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꿈이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른 길을 찾아 더 큰 행복을 얻었어. 엘레나는 두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꿈은 한국이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어.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 그게 인생인가 봐. 한편 엘레나와 준호의 회사는 점점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동유럽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 지원 등 그들의 활동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졌어요. 특히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프로젝트는 드림 코리아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엘레나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이미 100명이 넘는 장학생을 배출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선배님 덕분에 저도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첫 기수 장학생 중 한 명인 마리아가 프로그램 5주년 기념식에서 말했어요. 선배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롤모델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엘레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깊은 보람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가족과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준호의 어깨 위에 올라타 까르르 웃고 있었고 소라는 자전거를 타며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봄의 따스한 바람이 강을 따라 불어오고 벚꽃잎들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엘레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10년 전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델로서의 성공, 예상치 못한 위기, 준호와의 만남, 새로운 직업의 발견,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그 모든 여정이 그녀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모델 경력을 쌓기 위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 진정한 집이 되었네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여정도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벨라루스 전역, 나아가 동유럽 곳곳에 알려졌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죠.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소라가 자전거에서 내려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엘레나와 준호는 미소를 교환하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한국입니다. 엘레나가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